자, 이번에는 이 책의 마지막 과정으로 자, 우리 앞에서 갈로아의 마지막 정리, 순방향과 역방향 명제를 한번 알아봤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특정 오차 방정식을 하나 정해서 그 오차 방정식의 갈로아군을 구한 후 그 갈로아군은 가해군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서 오차 방정식의 근들은 거듭제곱근으로 표현할 수 없다. 갈로아의 마지막 정리, 역방향 증명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갈로아의 마지막 정리, 역방향 명제를 알아봤죠. 자, 역방향 명제의 대우는 방정식의 갈로아군이 가해군이 아니면 해는 거듭제곱근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자, 그림 16-6에 갈로아의 마지막 정리, 역방향 명제에 대우가 있죠. 자, 대우를 보면 fx는 0의 갈로아군이 가해군이 아니면 해는 거듭제곱근으로 표현되지 않는다죠. 이번 시간에는 특정 오차 방정식을 하나 정해서 그 오차 방정식의 갈로아군을 구해서 가해군이 아님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오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없다는 게 되겠죠. 자,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없다는 것을 먼저 밝히기 위해서는 정리 16-에 있는 코시의 정리를 먼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P를 소수로 할 때, 자, P가 2나 3과 같은 소수다 이거죠. 소수라고 할 때 P가 군 G의 위수의 약수이면 G에는 G의 P승은 1을 만족하는 G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요 대신은 항등군은 아니다 이거죠. 자, 무슨 소리 하면, 자, 우리 앞에서 순환군에 대해서 배웠죠? 순환군의 한 개의 원소를 시그마라고 하면, 자, 시그마를 계속 이런 식으로 곱하면 언젠가는 항등사상으로 돌아오죠? 예를 들어 C6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의 육승은 항등군 2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군의 이수의 약수가 소수가 될 때는 그 군에는 반드시 G에 소수성 했을 때는 항등군이 되는 원소 G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증명은 여러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관련 갈로아 책을 참고하세요. 자, 우리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x 삼성 마이너스는 0이라는 방정식의 갈로아군을 한번 구해봤죠. 3차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시그마 타워의 순환군으로 이루어졌죠. 위수가 6이죠. 자, 위수가 이런 식으로 6일 때, 자, 예를 들어 3 같은 경우에는 소수죠. 소수이면서 6의 약수죠. 그렇죠. 그러면 코시의 정리에 의해서 자, 3은 소수죠. 소수이고 그리고 G의 위수 6의 약수죠. 그러면 G의 3승은 1을 만족하는 G가 반드시 군에 존재해야 되죠. 그런 걸 만족하는 원소가 시그마죠. 여러분들 앞에서 시그마 순환구는 이 시그마의 제곱이죠. 시그마의 3승은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S3의 3차 대칭군의 시그마가 코시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원소다 이거죠. 증명은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관련 갈로아 책을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오차 방정식 있죠. 우리가 알아볼 오차 방정식 x의 5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는 0이라는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방정식에는 근의 공식이 없다. 그는 거듭제곱근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x의 5성 마이너스 10 더하기 2는 0의 갈로아군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자, 방법은 자, 우리가 요 오차 방정식의 갈로아군을 구했을 때 그 갈로아군이 S5, 우리 S5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서 벌써 했기 때문에 이 S5 오차 대칭군은 가해군이 아니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방법은 자, 이런 오차 방정식의 갈로아군을 구했을 때 이 갈로아군이 S5와 동형이다. 동형이니까 결국에는
이 오차 방정식은 가해군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증명하려는 겁니다. 자, 먼저 x의 5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는 0이 정리 12-3의 아이젠슈타인 방정법에 의해서 Q 위에 기하당식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젠슈타인 판정법 한번 보면 정리 12-3이죠. 아이젠슈타인 판정 조건. 자, 보면 자, 정수, 개수, 다항식 이런 식으로 있죠. 자, 있을 때 자, 소수 P가 있으면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죠. 먼저 fx에서 상수항은 a0죠. a0는 P로 나누어 떨어지지만 P의 제곱으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최고차항을 제외한 다른 상수항들은 P로 나눠 떨어져야 되죠. 그리고 최고차항은 P로 나눠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x의 5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는 0의 방정식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소수 P를 2라고 두고, 자, 첫 번째 조건. 상수항 2는 2로 나눠 떨어지죠. P의 제곱, 2의 제곱이죠. 4죠. 4로는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는 1이죠. 1은 2로 나눠 떨어지지 않죠. 반면에 다른 개수들은 지금 0하고 10이죠. 0하고 10. 0하고 10은 2로 나눠 떨어지죠. 그러니까 x의 요속 마이너스 10x 더하기 2는 0 방정식은 아이젠슈타인 판정 조건을 만족한다 이거죠. 따라서 Q의 기하당식입니다. 먼저 오차 방정식이 기하당식임을 먼저 우리 알아봤다 이거죠. 다음은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오차 방정식이 실수의 3개하고 허수의 2개를 갖는 것을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요 오차 방정식을 y는 x의 5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로 두고 자, 양변을 미분을 하면 미분을 해보면 여러분도 고등학교 시간 때 미분 배웠죠. 5x의 4성 마이너스 x는 없어지죠. 10이 되죠. 상수만 남죠. 그리고 상수항은 없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이 되죠. 자, 그리고 요 미분한 요 함수가 0이 되는 점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5로 나누면 x의 4성은 2가 되죠. 그러면 자, 인수분을 하면 x의 자성 마이너스 루트 2, x의 자성 플러스 루트 2는 0. 자, 최종적으로 근을 구하면 x는 실수근만 구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승근 루트 2가 되죠.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간 때 이제 도함수에서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들 그 복습을 해보세요. 도함수는 자, 우리가 어떤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그 미분했을 때 그 미분함 방정식의 근의 위치에서 그 그래프가 변곡점을 가지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4승근 루트 2, 마이너스 4승근 루트 2, 이 두 개의 실수값이죠. 그러니까 보면 표시를 해보면 자, x축에 4승근 루트 2, y축에 마이너스 4승근 루트 2. 자, 이런 식으로 표시된다 이거죠. 그러면 요 그래프는 요 두 점에서 변곡점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감소하고 감소하는 경우에는 증가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요 함수가 x가 0이 될 때 값은 2가 되죠. 0을 대입하면 y의 값은 2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요 두 점에서 변곡점을 가지면서 요 점을 지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래프를 대강 그려보면 자, 먼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가 항상 y의 2는 지나야 되겠죠. 또 되는 경우가 먼저 마이너스 4승근 루트에서 변곡점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 자, 이런 식으로 하강하다가 변곡점이 있으니까 증가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상 2는 지나야 되겠죠.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4승근 루트에서 또 변곡점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굽어야 되겠죠. 자, 어떤 식으로 하든 자, 제가 책에 있는 대로 그래프를 그리든 아니면 지금 빨간색으로 그래프를 그리든 어떤 식으로 하든 자, 이런 식으로 항상 x축과는 세 점에서 만나죠. 제가 책에 있는 대로 해도 꼭 세 점에서 만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오차 방정식 x의 5성 더하기 10x 더하기 2라는 방정식은 항상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세 점에서 마주치니까 그러면
지금 오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5개가 있어야 되니까 나머지 2개는 흑은이 되겠죠. 2개의 흑은을 갖는다 이거죠. y는 x 5속 마이너스 10x 더하기 2는 3개의 실근과 2개의 흑은을 갖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헛수근을 알파1, 알파2라 하고 실수근을 알파3, 알파4, 알파5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자, 오차 방정식 근의 치안에서 만들어지는 군은 S5죠. 오차 대칭군. 그리고 우리가 13장에서 우리가 자기 동형 사상을 설명할 때, 자, 그림 13-7처럼 자기 동형 사상은 근의 치안을 함수한 거라 그랬죠. 13-7을 보면, 자, 13-7이죠. 보면, 자, 요 그림은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근의 방정식의 자기 동형 사상으로 표현한 거죠. 보면 2는 원래 근으로 이제 대응되는 거죠. 시그마는 3, 4죠. 보면 루트 2는 고정이 되고 루트 3은 마이너스 루트 3으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 13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동형 사상은 근의 치환을 함수한 거죠. 근의 치환에 자기 동형 사상이랑 같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오차 방정식의 자기 동형 사상으로 이루어진 갈라하고는 G와 S5의 원소와 1대1 대응되므로 동형이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는 S5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면 된다 이거죠. 결국 S5하고 자기 동형 사상하고 같으니까 그 의미죠. 오차 방정식이 S5와 같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면 우리 앞에서 살펴본 오차 방정식은 2개의 허수근이 있다고 그랬죠. 알파1, 알파2. 알파1과 알파2는 켤레 복소수의 관계죠. 여러분들 앞에서 다 했죠. 우리가 어떤 복소수 알파를 우리가 근으로 가지면 그 복소수의 켤레근도 반드시 근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차 방정식의 갈로하근을 G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G에는 켤레 복소수를 대응하는 자기 동형 사상이 반드시 있겠죠. 우리 앞에서 했죠. 여러분들 자기 동형 사상은 자기의 켤레수로 대응시키는 사상이 이제 자기 동형 사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알파1에서 자기야 켤레 복소수 알파2로 대응하는 자기 동형 사상은 반드시 갈로하군 G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걸 타우로 넣는다 이죠. 그럼 타우는 보면 타우 알파1은 알파2로 대응되겠죠. 반대로 타우 알파2는 알파1 자신의 켤레 복소수로 대응되겠죠. 다른 실수는 그냥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우가 반드시 갈로하군 G에 반드시 속해 있다 이거죠. 타우에 대응되는 S5 원소는 호환 1, 2죠. 자, 우리가 편의상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 알파5가 있으면 자, 알파1부터 1, 2, 3, 4, 5라고 하면 그렇죠. 타우는 1을 2로 보내고 2를 1로 보내죠. 그러니까 1, 2죠. 다른 3, 4, 5는 고정이죠. 그러니까 알파에 대응하는 S5의 원소는 호환 1, 2가 된다 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차 방정식의 갈로하군 G와 S5는 동형이라 그랬죠. 결국 치환이 자기 동형 사상이니까. 그러니까 타워에 대응하는 S5의 치환 원소는 1, 2가 된다 이거죠. 자, 다음으로 오차 방정식 x 요속 마이너스 10x 더하기 2는 0의 확대를 만들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죠. 최하위에 이제 유리수체가 있고 최상위에 모든 근을 포함하는 q 알파1에서 알파5가 있다 이거죠. 자, 그 안에 자, 근 알파1을 포함하는 중간체 q 알파1이 있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체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자, 우리 13장에서 했죠.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 14-1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q 루트 1, 루트 3이 최소분의 최고, 자, q가 최하위 최고, 자, 중간체 q 루트 2, q 루트 3, q 루트 6 있죠? 중간체 구조를 만드는 방정식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요 방정식의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중간체 각각의 근을 포함하는 체를 이런 식으로 중간체 구조로 만들어서 전체 확대체 구조를 만들고 있죠. 제가 앞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해 보면
자, 우리 x의 5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는 0의 방정식에 우리 학대열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q, q 알파, q 해서 요 최소분해체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자, 아까 예를 들면서 요 방정식을 예를 들었죠? 요 방정식의 근이 루트에 루트 3이니까 그게 이런 식으로 중간체에 이런 식으로 위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똑같이 자, 우리가 x의 5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는 0의 방정식의 근을 알파 1에서 알파 5까지 우리가 구했다 했죠. 두 개는 허근이고 세 개는 실근. 그러면 자, 이 방정식도 결국에는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인수분해가 되죠. 그게 대수학의 기본 정리죠. 그러면 이 방정식도 결국에는 x 마이너스 알파 1, x 마이너스 알파 2, x 마이너스 알파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방정식에 근돌로 중간체를 만들었듯이 똑같이 이 방정식도 q 알파, q 알파 2 각각의 근이 포함되는 체를 만들어서 중간체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자, 동일하게 자, 우리가 요 5차 방정식 있죠. 요 5차 방정식의 허수군 알파1을 이용해서 자, q와 최소분해체 q 사이에 q 알파1이라는 중간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q 알파1의 차수를 구해보면 자, 알파1은 5차 기약 다항식으로 만드는 방정식의 근이므로 정리 12-2에서 자, q에 대한 q 알파1의 차수는 5가 된다 이거죠. 자, 정리 12-2를 보면 여러분은 12장 가서 한번 보세요. 자, 정리 12-2죠. 보면 알파를 q의 n차 기약 다항식 fx의 해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q 알파는 q의 선형 공간이고 자, 1에서 알파의 n-1승은 q 알파의 기저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기저의 개수가 다항식의 차원이고 q에 대한 q 알파의 차원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자, 그걸 똑같이 적용해 보면 지금 x 5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는 0은 기약 다항식이었죠. 앞에서 배웠죠. 그리고 알파 1이 요 기약 다항식의 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리 12-2에 요 조건을 만족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만족하니까 결국에는 q 알파 1의 기저는 1 알파 1 알파 1의 제곱해서 5차니까 알파 1의 4승이 있죠. 그러니까 q에 대한 q 알파 1의 기저의 개수는 5가 되죠. 그러니까 q에 대한 q 알파 1의 차수는 5가 된다 이거죠. 요 의미죠. q에 대한 q 알파 1의 차수가 5가 되면 알았죠. 자, 그러면 q에 대한 최소분해체의 차원을 중간체를 이용해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우리 앞에서 다 했죠. 보면 표시하는 방법은 먼저 q에 대한 q 알파의 차원 곱하기 q 알파에 대한 최소분의 차원이죠. 자, 근데 우리는 q에 대한 q 알파의 차원은 5라고 지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q에 대한 최소분해체 차원은 결국에는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요 최소분해체 차원은 방정식의 갈로하고의 위수하고 같죠? 이제 다시 써보면 갈로하고의 위수는 자, 요거 곱하기 결국에는 q 알파1에서 알파5 q 알파1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자, 그 말인즉슨 자, 갈로하고의 위수가 5는 소수죠. 소수인 5에 의해서 지금 나눠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코시에 정리해서 G의 5승은 2가 되는 원소 G가 갈로하군 G에 반드시 존재한다 이거죠. 코시의 정리를 다시 보면 자, 코시의 정리죠. P를 소수로 할 때 P가 군 G의 위수의 약수이면 G에는 G의 P승은 2를 만족하는 G가 존재한다 그랬죠. 지금 보면 갈로하군 G가 지금 어떤 수 곱하기 5로 지금 분해가 되죠. 결국 5가 G의 약수란 얘기죠. 그러면 G의 5승은 1을 만족하는
G가 갈로아군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그 G를 이제 시그마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는, 자, 시그마의 5승은 2가 돼야 되겠죠. 그런 사상에 대응하는 S5가 취하는, 자, 여기서 본 것처럼 1, 2, 3, 4, 5가 되겠죠. 자, 1, 2, 3, 4, 5는 첫 번째 근을 두 번째 2로 이동시키고, 2는 세 번째, 3은 네 번째, 4는 다섯 번째, 5는 첫 번째로 이동시키는 거죠. 시그마를 하면, 시그마는 1을 2로 이동시키는 거죠. 2는 3이고, 3은 4고, 4는 5고, 5는 1이죠. 그러면 시그마의 제곱은 2는 3으로 가겠죠. 2는 3이죠. 3은 4고, 4는 5고, 5는 1이고, 1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그마의 3승은 다음 건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3은 4고, 4는 5고, 5는 1이고, 1은 2고, 2는 3이다. 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시그마의 5승은 원래대로 1, 2, 3, 4로 돌아온다 이거죠. 원래 이 의미죠. 결론적으로 앞에서 구한 타우와 시그마는 S5의 원소가 됨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S5 원소 중에 지금 타우하고 시그마를 구했다 이거죠. 타우는 아까 1, 2였죠. 시그마는 방금 구한 1, 2, 3, 4, 5.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치안은 S5에 들어있다 이거죠. 자, 근데 우리가 9장에서 길이 2인 치안들을 학습했죠. 길이 2인 치안을 호환이라 그랬죠. 그 9장에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식으로 5개 호환, 1, 2, 2, 3, 3, 4, 4, 5, 1, 5. 요 5개만 있으면 S5의 모든 치안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면, 여기 있죠. 미리 말하면 호환 1, 2, 2, 3, 3, 4, 4, 5, 1, 5 5개만 있으면 S5의 전체 치안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의도가 그러면 타우하고 시그마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호환 5개를 다 만들 수 있으면 결국에는 G와 S5는 동형이 되는 거죠. 지금 방법이 그거다 이거죠. 그러면 먼저 호환 2, 3을 만들어 본다 이거죠. 만드는 방법이 자 이런 식으로 시그마의 인버스 타우 시그마 인버스는 이제 치안의 수를 반대로 나열하면 됩니다. 보면 결국 1, 2, 3, 4, 5 인버스 1, 2, 1, 2, 3, 4, 5니까 자 인버스니까 5, 4, 3, 2, 1 이런 식으로 반대로 나열하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다 계산을 하면 호환 2, 3이 된다 이거죠. 한번 해보면 자 1은 5로 가죠. 두 번째 호환은 관계없고 다시 5는 1이 되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죠. 2는 1이 되고 두 번째 호환에도 걸리죠. 1은 2가 되고 2는 3이 되죠. 그리고 2는 3이 되고 3은 2가 되고 두 번째 호환에도 걸리죠. 2는 1이 되고 1은 2가 되니까 3은 2가 되는 거죠. 4는 3이 되고 이번엔 안 걸리죠. 3은 4가 되죠.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죠. 5는 4가 되고 4는 5가 되고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산해보면 2, 3이 되는 거죠. 보면 요게 2하고 3만 변하죠. 다른 거는 안 변하죠. 그러니까 2, 3이 된다 이죠. 자, 그러면 다른 호환들도 찾아보면 자 이런 식으로 시그마의 인버스의 제곱 타우 시그마의 제곱을 하면 3, 4가 된다 이죠. 계산을 해보면 자 미리 해놨죠. 보면 자 시그마가 1, 2, 3, 4, 5니까 시그마의 제곱은 1, 2, 3, 4, 5 곱하기 1, 2, 3, 4, 5니까 계산해보면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1, 3, 5, 2, 4가 된다 이거죠. 1, 3, 5, 2, 4 시그마의 제곱의 인버스죠. 그러니까 요거를 반대로 나열하면 되죠. 4, 2, 5, 3, 1이죠. 그리고 1, 2 곱하기 1, 3, 5, 2, 4 하면 자 계산해보면 1은 4가 되고 중간에는 관계없죠. 4는 1이 되죠. 1은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2는 5가 되고 중간에 관계없고 5는 2가 되죠.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리고 3은 1이 되고 1은 2가 되는 거죠. 2는 4가 되고 그러니까 3은 4가 되는 거죠. 4는 2가 되고 2는 1이 되고 1은 3이니까 4는 3이 된다 이죠.
5는 3이 되고 중간에 관계없고 3은 5가 되니까 5는 5가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 변경된 게 3하고 4만 변경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3, 4다 이거죠. 동일하게 자 이런 식으로 시그마 인버스 삼성 타워 시그마 삼성 하면 4, 5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시그마 인버스의 4성 타워 시그마 4성 하면 1호다 이거죠. 그 결론은 자 이런 식으로 취한 타워와 시그마를 이용하면 5개의 호환을 모두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5개의 호환을 이용해서 S5의 원소를 모두 만들 수가 있죠. 따라서 갈로아군 G는 S5와 동형이 되는 거죠. S5는 가이군이 아니므로 결국 방정식 x의 5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는 0에 근들은 거듭제곱권으로 표현될 수 없다 이죠. 그러니까 구하는 방법이 요 방정식의 갈로아군을 구했는데 요 갈로아군의 사상 중 2개의 사상 타우하고 시그마를 구했다 이거죠. 그게 S5의 취한 1, 2, 3, 4, 5하고 동형이다 이거죠. 그러면 요 2개의 취한으로 다른 S5의 모든 원소를 포함할 수 있는 5개의 호환을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결국 S5에 있는 모든 취한을 다 구할 수 있죠. 근데 S5는 5차 방정식의 대칭군이니까 요 S5는 결국 지금 우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게 이게 5차 방정식이죠. 결국 요게 갈로아군 G하고 같은 거죠. 결국 우리는 갈로아군 G가 S5하고 같으니까 요 5차 방정식의 갈로아군은 가해군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가해군이 아니니까 결국 방정식 x의 5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는 0이 5차 이상의 일반 방정식에서는 제곱권으로 표현되는 근의 공식이 없다는 것에 반례가 된다 이거죠. 자, 그 증명 과정 그걸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요 방정식이 5차 방정식이니까 우리 5차 방정식의 대칭구는 미리 알고 있죠. 우리 그 9장에서 다 했죠. 그러니까 S5다 이거죠. S5. 근데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치안하고 갈로아군의 요소는 자기동형사상이죠. 그리고 자기동형사상하고 치안하고는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지금 5차 방정식의 갈로아군 G를 구하려고 하는데 요 G는 결국 자기동형사상은 치안하고 같으니까 요 G는 결국 S5하고 같다 이거죠. G 전체는 못 구하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갈로아군에서 타우하고 시그마 요 2개만 구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타우하고 시그마에 대한 치안을 우리가 구했죠. 그러니까 그 치안을 구해서 그 치안에 대해서 우리가 S5에 있는 모든 치안을 다 만들 수 있으면 S5하고 5차의 갈로아군은 같으니까 결국 갈로아군도 앞에 수고한 타우하고 시그마하고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동형이니까 S5하고 5차 방정식에 근의 공식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으로 자, 이 5차 방정식의 갈로아군을 G라 그랬습니다. G의 갈로아군이 가해군이 아니다는 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S5와 이 갈로아군이 동형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5차 방정식 근이 없다는 걸 증명했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x의 5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는 0에 갈로아군을 구해야 되겠죠. 앞에서 쭉 이제 과정으로 타우하고 시그마를 구했죠. 그러면 다른 갈로아군도 구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 우리가 먼저 5차 방정식의 치안군은 S5라고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치안은 결국 자기 동형사상이다. 따라서 1대1로 대칭된다는 걸 우리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S5가 5차 방정식의 치안군이고 요게 5차 방정식의 갈로아군하고 동형이니까 결국에는 자기 동형사상 자, 우리가 구한 자기 동형사상 타우하고 시그마에 해당되는 치안 1,
1, 2, 3, 4, 5를 이용해서 요 1, 2와 1, 2, 3, 4, 5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치안을 다 구한다 이거죠. 그러면 자 우리 1, 2하고 1, 2, 3, 4, 5를 계산해서 5개 호환을 계산했죠. 당연히 S5는 대칭 군이죠. 군이니까 또 5개의 호환을 이용해서 다른 치안을 다 구할 수가 있죠. 120개를. 그러면 5차 방정식의 갈로아군하고 S5는 동형이니까 여기서 구한 모든 치안은 타워하고 시그마처럼 대응되는 갈로아군의 자기 동형 사상들이 있겠죠. 동형이니까 1대1 대응이 되겠죠. 결국엔 우리가 1, 2하고 1, 2, 3, 4, 5 치안으로 S5에 있는 120개의 치안을 다 구성할 수 있으므로 S5와 G는 동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타워와 시그마로 갈로하곤 G에 있는 모든 동형 사상을 다 만들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G와 S5는 동형이다 이거죠. 따라서 갈로하곤 G는 S5는 가해군이 아니죠. 따라서 갈로하곤 G도 가해군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 9장에서 다 했죠.